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아니, 뉴욕 증시 보니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팍 튀어오르네요. 뭔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말고 하루 전에 그저께 네. 급락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지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대충 뭐 가닥이 잡히기를 뭐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또 뉴욕 증시에 그거 유명하잖아요. 저 만기 하루짜리 제로데이 옵션. 네네. 네, 그쪽에서 뭐 대거 풋옵션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어떤 좀 그런 파생 관련한 변동성 확대였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전일 낙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돌려 세운 모습이기도 그러게요. 하고 어제 우리는 그 뭐 원하던 뉴스가 나왔는데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네, 조정됐죠. 그렇게 예. 했는데도 그거 하고 오늘 뭐 또 이제 잘 됐습니다. 해넘기기 전에 IPO 시장 한번 살펴볼 때 됐는데 올해 또 마지막 대여가 오늘 입성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네. 흥국증권의 최종경 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팀장님 이 일정이 딱 정확하게 좋으네요. 네, 이렇게 맞춰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올 한 해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진짜 IPO의 한 해였습니다. 그죠?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가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재작년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IPO 시장이었습니다. 최고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2년에 워낙 저점을 잡는 바람에 네. 올해 조금만 반등해도 작년보다는 확 튀어 보이는 시장이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의 기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더 크고 화려해 보였던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요? 화려해 보였던 그런 시장입니다. 네. 아니,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간밤에 보니까. 일단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반도체 네네. 관련주들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마이크론이 네. 역시 그 확실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조금 약간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미국은 실적 발표가 이렇게 막 연중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네. 예, 우리는 한꺼번에 좀 하는 예.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중간중간에 나올 때 그런 변수가 좀 생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게 GDP 확정치 예상치 하회입니다. 네네. 그럼 이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되면 또 금리를 또 빨리 또 인하할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 또 그 기대감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루 내리고 뭐 다 복구하지 못했지만 하루 오르고 그래서 예. 미국 시장도 요즘에 그 키워드는 변동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요즘 무슨 미국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진짜 딱딱 입맛에 맞춰서 나옵니다. 저 말씀하신 저 방금 그래프에 나왔던 4.9 저게 3분기 GDP, 네, 맞습니다. 실질 GDP 네. 성장률인데 저게 애초에 4.9로 나왔다가 속보치 4.9 나왔다가 다시 이제 수정치가 5.2 나와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이제 5.2에서 4.9로 최종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난번 나왔던 5.2보다 더 높아지면은 야 연준이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싶을 텐데 네. 저렇게 해주니까 좋고 또 오늘 밤에 또 사실 뭐 PCE가 11월 PCE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또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저 분기로 따지는 PCE가 어쩌면 네. 연율로 자로잰 듯이 2%딱 나오더라고요. 네. 2.6%.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어쩌면 저렇게 시장이 딱 보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숫자가 저렇게 탁탁 나오는지 너무 과하면 이것도 저는 의심하게 되는데 숫자 만지나 싶은 설마요. 예. 설마.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랑 다르게 매일매일 되게 많은 숫자가 발표가 됩니다. 예. 지표도 많고 예, 지표도 실적도 많고요. 예.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 증시에 딱 맞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 또 그게 또 그날 또 골라서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골라서. 그날 또 그게 또 뉴스에 반영이 많이 되고요. 예.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 뭐 지금 현재 이 뭐 산타랠리 운운하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만 뭐 해바뀐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당장 꺾일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말씀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지금 증시의 향방보다는 변동성이 더 그냥 변동성. 예, 변동성이 더 좀 민감하게 주주들한테 이 투자자들한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제 시장에서 어쩌면 기다렸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대주주 기준 10억 원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게 수급적으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지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요거 굉장히 좋은 뉴스이거든요. 네네. 근데 네. 요게 11월 20 며칠이 아니라 12월 20 며칠이 아니라 11월 20 며칠에 결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수급 관련돼 가지고는 보통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끝나고 이제 내년장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 양도소득세 완화가 된 거에 대해서 민감한 투자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런 분들은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네. 예, 따라서 정부가 이런 뉴스를 발표할 거라고 기다리지들 않으시죠, 보통은.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영향이 많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행보는 저는 향후에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저도 좀 아쉬웠던 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렇게 검색을 해서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국내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많으면 뭐합니까? 기사는 다 똑같아요.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어디 거를 뺏기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근데 왜 그 댓글이나 네.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서 이게 금년에는 적용이 안 되네 만에 이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문구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네. 금년에도 적용되는 거죠. 네, 저는 금년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저도 여기 방송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 이게 이제 그 규정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예.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아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막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좀 분분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문구가 네. 그러면 지금 해 넘기기 전에 그러면은 10억 이상한테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명해주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50억으로 확대되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내로 기준을 완화한 거고 내년 양도분부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뭐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양도라는 게 팔 때. 8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내로 기준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올해 굳이 그렇게 대주주 요건에 진입하신 분들은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네, 8대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은 되는 거 맞고 기준은 올해 내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요. 네. 올해로 따진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 그 종목에 대해서 가족 합산이기 때문에 이 음.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한 종목에 대해서 가족 간의 합산이거든요. 또. 그래요. 예. 예. 오늘 최정윤 팀장님 오셨으니까 특히 그걸로 한번 볼게요. 딱 저 한 달 전에 오셨을 때 그 LS 머티리얼스 네. 그걸로 이제 그거 했는데 이것도 정말 대단했고요. 네. 이게 따따블 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올해 어. 그 6월 말에 그 신규 상장주들의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이후에 이제 공모가 대비 4배, 첫날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 30%가 아니라 플러스 300%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 예. 그게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하고 그 일전에 이제 KN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 이제 상장일 날 신규 상장일 날 24,000원을 기록을 이제 한 번에 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4만 원, 5만 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8배 가까이 급등한 그런 주가입니다. 단연 올해 상장한 80여 개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률 1위이고요. 울트라 캐퍼시티 성장에 대한 전망이 워낙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신규 상장일을 포함해서 단기 주가 급등은 좀 과도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좋은 회사니까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상한가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투자자분들 회사 주가는 매일 올라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예, 좋은 회사는 자기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야죠. 자기 가치.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주가 LS 머티리얼즈의 주가에 대해서 8분의 1 수준의 낮은 공모가로 상장을 한 것인지 이 회사가 네. 아니면은 단기 수급 집중에 의한 주가 과열 현상인지
라고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은 좀 금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 이 증권당국에서 왜 이 따따블을 갖다 허용했죠? 이른바 이 가격 제한폭을 왜 확대했습니까? 일단 취지는 뭐였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따따블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기 전에 있었던 게 따상이라는 따상이 단어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첫날 160%를 기록하는 네.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의 그런 따따블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따상이. 예. 네. 그래서 마치 시장이 또 그때도 왜곡이 있었던 게 좋은 회사들은 첫날 그 정도는 기록해 줘야 되는 줄 안다고 이제 착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뉴스들이 나온 게 따상 성공, 어떤 회사 상장했는데 따상의 실패, 막 이런 단어가 찍힌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게 아니 네. 주가가 덜 오른 게 실패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날 100% 오른 기업은 첫날 2배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굉장히 주가 많이 오른 예. 거죠. 공모가 대비 2배면은. 근데 그거를 딱 뉴스가 따상 실패. 따상 실패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뭔 뭔가 큰 첫날 잘못을 한 따상을 것처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다 이제 주가 왜곡 현상이죠. 네. 가격 제한폭 확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선진 금융시장의 경우는 주가 제한폭이 없거나 확대될 경우 그 본질 가치로 더 빨리 결정이 된다는 이론은 이미 80년대에 다 네. 입증이 된 네. 내용이고요. 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도 정확히 15년 전에 그 가격 제한폭을 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맞아요. 확대를 예. 했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확대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더 커졌다든지 혼란기가 왔다는 거는 결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신규 상장 시장에도 따상이라고 불리는 가격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 제한을 더 넓혀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도입한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올해 바뀐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IPO 시장 건전화 방안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신규 상장일 가격 제한폭 확대였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의 수요 예측 기간을 기존의 이틀에서 지금 5일로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자잘한 또 그런 그 건전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IPO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지금 계속 많이 기울이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바로 여쭤보고 싶어요. DS 단석이요. 네. 오늘 이제 상장하는데 오늘이죠? 이게 공모가 그 희망 밴드 상단을 넘어서서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예. 되게 굉장히 좋은 저희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네. 이게 DS 단석이 오늘 코스피 마지막 종목, 우리 올해 상장하는 IPO의 마지막 종목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코스피 올해 상장하는 네. 5번째 마지막 그 타자입니다. 아 이게 코스피로 예, 올라온 네, 겁니까? 코스피입니다. 제가 코스피를 강조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여쭤보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저희가 종목을 볼 때는 사실 크게 차이 없이 보기는 하지만 네. IPO 시장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코스피가 사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가가 결정되거나 미달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이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두 분도 기억하시는 종목 중에 올해 에코프로머티 올라올 네, 때요. 네. 수요 예측할 때는 반짝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예, 근데 그때 공모 물량을 줄여서라도 하단으로 확정가가 결정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의 약간 특별한 성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DS 단석 같은 경우는 상단을 넘겨서 10만 원의 공모가가 확정됐다는 거는 지금 연말에 그만큼 굉장히 지금 IPO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과열 국면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열 국면이요? 이거 좀 좋게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DS 단석에 대해서. 제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DS 단석 역시도. DS 단석은 그 글로벌 자원 재생 기업 전문 기업이라고 저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재활용하는 그리고 기업입니다. 뭔가 폐배터리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업부는 그 바이오에너지 사업부입니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서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를 만듭니다. 예, 폐식용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DS 단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 폐식용유를 가장 정제를 잘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이 그 폐식용유 재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잘하는 회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하신 폐배터리 사업부도 굉장히 좋아요. 예. 저희가 자동차 배터리 사용하고 그 배터리 이만한 거 그거
그거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재활용해서 순수 납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도 재활용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에서 와, 지금 상당히 호가 나오는데 보니까 300%네요. 호가 300%가 나오고 있나요? 네. 물론 호가 뭐 허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러니까 40만 원에 사려는 그런 지금 네. 주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저 확정 공모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회사 시총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총이 지금 제가 뭐 살짝 까먹었는데요. 네. 아마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지금 분위기로 하면 졸지에 1조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아, 아니 그런데 이건 진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예. 올해 지금 연말에 들어서 이렇게 IPO 시장의 과열 현세가 계속되는 데다가 에코프로머티나 LS머트처럼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따가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초가가 좀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매년 제가 시초가 수익률을 계산한 시초가 그래프를 수익률? 시초가만 수익률을 좀 예, 평균적으로 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희한하게도 시초가가 많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2021년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시초가가 5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공모가 대비 네. 평균이 55% 정도 네. 오른 예. 시초가로 출발을 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77%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네, 공모가 대비 시초가 굉장히 높은 77%,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라고 봤을 때 물론 오늘 얘기가 나왔던 상장일 가격 잠폭 확대가 영향은 분명히 주긴 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 IPO 이쪽에서 상장 첫날에 고민은 그거지 않습니까? 뭐 기관도 그렇고 몇 주 안 받은 개인들도 그렇고 당일날 팔고 나오느냐 이거 좀 들고 가면서 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느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지간하면 당일 파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걸 쫓아가면서 사요. 왜냐면 어차피 청약을 해도 받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 많지는 보니까. 않으니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IPO 펀드 매니저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뭐 한 10년, 15년치를 해도 네. 이론적으로 IPO 시장에서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네. 공모 주가에 받아서 시초가에 파는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시초가 수익률이 어느 해건 가장 높았었어요. 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 올해도 시초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는. 예, 근데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몇몇 기업들이 시초가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올해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 IPO 시장입니다. 전년보다 상장 기업 수도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도 분명히 반등을 했고요. 네. 근데 공모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올해 공모 규모가 작았습니다. 올해. 그럼 회사가 좀 정확합니다. 자잘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공모 규모만 몰아놓은 그래프인데 재작년에 IPO 시장의 전체 공모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고요. 네. 작년에 16.1조 원이고요. 예. 올해는 3.9조 원입니다. 네, 굉장히 작죠, 올해. 뭐 네. IPO 1년 내내 떠드는 것 같은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 초라한 시장. 그러네요. 네. 규모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니까 엉덩이가 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더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두 가지로 색칠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회색 막대기로 표현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회색 막대기가 안 보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핑크네요, 우리가 지금. 올해 아니 예. 공모가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짜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을 아니 연구원이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고 에코프로머티도 예. 있고 한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4천억 정도의 공모 자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는 대여급이라는 단어를 못 붙이는 기업들이었어요. LG 엔솔 이런 것들 하고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올해는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올해 같은 시장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작년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네. 작년이 와 16.1조인데 올해 3.9조면은 4분의 1 토막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작년에 16.1조 중에 LG엔솔이 혼자 연초에 13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따라서 작년에 네, 네. 분홍색 막대기만 보시면 저게 3.4조짜리예요. 작년하고 별 차이 없네. 그러니까 예, 작년에 예. LG엔솔을 제외하면은 3.4조에서 3.9조로 꽤 괜찮게 반등한 시장이라는 데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런 거는 저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참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공모 받아서 시초가에 파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요. 예. 예. 근데 최근 분위기는 오히려 또 얼마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상장 첫날 또 사신 분들 다음 날까지 급등하고 하면은 네. 또 그때 수익률도 꽤 좋았던 것 같고 최근에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마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LS 머티부터 시작을 한 뉴스인데 네네. 그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그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트가 삼성전자를 이겼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기준으로. 예. 거래 예. 대금 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사고 파는 거니까. 예, 예.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그 쏠리죠. 두 군데로 집중됐던 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시초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이 시초가 이후에도 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또 체크해보는 부분이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네. 거기다 구주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보잖아요.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변수인데요. 네. 구주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보통 공모가가 확정되는 기간에 좀 많이 기관들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구주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로 유입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IPO로 인해서 회사가 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기존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예, 기존 되돌아가는 투자했던 거니까. 주주들이 돈을 예, 가지고 나가는 예. 거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그거는 공모가가 확정되는 당시가 좀 민감한 이유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상장일에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게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랬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IPO주가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한 주를 산다고 그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모든 주식시장은 구주입니다. 네. 예, 따라서 구주 매출 비중이 어떠냐 저떠냐는 상장 전에 이제 공모가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영향이 있는 거고요. 아, 또 하나 뭐 언급하시죠? 구주 그 매출 비중 의무 말고. 보유 확약 물량. 맞습니다. 의무 보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는 기관이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5일, 한 달, 세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우리가 이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 기간 동안은 그 물량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은 기관이 물량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말라요. 예, 그러다 보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수급에서 개인 수급이 조금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현상으로 벌어집니다.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15일, 한 달, 세 달, 6개월 그 기관들의 의무 확약 보유 기간이 끝나면은 주가가 내리는 건가요? 내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무 확약이 끝난다고 무조건 주가가 내려가고 리스크고 뭐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량이 나와도 또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은 충분히 물론입니다. 올라갈 수 예.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상장 이후에 무슨 뭐 예전 같았으면 따상 성공이고 요즘 같으면 따따블까지도 네. 해냈다 해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치고 가면은 뭐 우리 다들 솔직해지죠 뭐 신규 새내 기주들 막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주변에서 다들 거래는 하시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이 코멘트는 다 네. 비슷해요. 미쳤네 미쳐서 그러면서 따라들 가십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는데 네. 혹시 금년에 IPO 이후에 아주 확 나빠진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을 눈길을 안 줘서 그렇지. 네네. 제가 네. 최근에 뽑아본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 대비 주가 많이 오른 기업들 10개, 많이 내는 기업들 10개 네네. 이렇게 아, 네. 분명히 뽑아봤는데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어느 기업이다, 어느 네네. 기업이다 그렇게 그거보다도. 제가 찝진 않을 건데 네. 가장 많이 내린 기업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50% 정도 걸려 있습니다. 반토막 났다. 반토막이죠. 예. 딱 적절할 때 좋은 그래프가 나와요. 아, 그래요? 요거는 모든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50% 찍은 애도 평균에 넣고 플러스 700% 찍은 애도 평균에 넣어서 이거를 다 네, 평균을 네. 낸 거예요. 그럼 작년에 17%일 겁니다. 아마 저 숫자가. 올해는 28%, 작년 대비 분명히 그 평균값이 반등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불러드린 숫자가 중요합니다.
80여 개 기업의 평균을 냈더니 주가 수익률이 3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은 시장이에요. 괜찮네. IPO 시장의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언급하신 것처럼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은 그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느 기업 좋다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수급에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예. IPO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크게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 중에 제가 요즘에 이제 특히 기자분들이나 이 매니저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IPO하고 너무 많이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예. 네. 사실 이거는 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연중에 많이 얘기됐던 회사긴 한데 어떤 회사에 대해서 뻥튀기 상장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막 이게 공모 주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예. 그럼 반대로 공모가 대비 8배가 되는 회사는 그 영가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공모가 너무 낮았다는 공모가 얘기인가요? 너무 낮은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뻥튀기 상장이라서 투자자들이 주관사를 소송하겠다고 달려들면은 반대로 영가 상장은 발행사들이 주관상을 소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발행사들이. 예. 아니 우리 회사는 3조짜리 회사인데 니네가 뭔데 4천억에 상장을 시켜? 글쎄.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방향만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 저는 이 IPO를 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현상을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좀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3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60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5%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6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5,600원, SK하이닉스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48,8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6%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716,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3,300원. 현대차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9,500원. 포스코홀딩스도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90,000 원이고요. 기아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5,800원.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LG화학이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49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입성하는 DS 단서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0만 원이었죠. 그리고 지금 호가 상황은 이제 40만 원. 자, 이렇게 되면은 공모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4배까지 확대가 되는 이제 이른바 따따블이라고 하죠. 따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10만 원에서 가격 제한폭인 40만 원까지 지금 호가로는 집계가 됩니다. 300%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또 상장했던 종목들 오늘 호가 보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6,800원. KNS는 보합 예상되고요. 블루엠텍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1,400원. 에코프로 머티 7%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09,000원. 에코프로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7,0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NF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7,000원. HLB가 오늘 호가에서는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3,300원이고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PSP가 2% 상승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103,400원, 셀트리온 제약은 89,5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DS 단선 호가로 봤을 때는 40만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동시호가 예상 네. 체결 지수가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미국장 이렇게 흐름에 대비해서는 그러고 어쨌거나 저는 어제 그렇게 여기저기 유튜브를 비롯한 시황마다 의외로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 아닙니다. 그렇게 네. 말하는 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는 굉장히 언급 많이 됐어요.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만 되면은 네. 대형 호재인 것처럼.
근데 막상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막상 그렇지는 않았는 것이고 일단 장 열리고 나서 한번 그걸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 같으면 좀 생각보다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최 팀장님 준비해 오신 중에 주요 세네 기주 주가 추이 이게 참 이 화면이 재밌었는데 저는 우리 이 진짜 SBS 비즈에서 쭉 이렇게 간판 역할을 해온 우리 정민 앵커는 제가 패널 시절부터 보면서 느낀 게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그 명제가 딱 체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시장이 항상 옳기만 할까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팀장님께서 지금 이 특히 증권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이 IPO 쪽을 갖다 담당하시는 가운데에도 최근 이 신규 상장주의 가격 급등에 대해서 과열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6천 원짜리가 4만 7천 원 오고 지금 뭐 3만 6천 원에 시작했던 게 20만 원이 넘고 하는 이 상황에 오늘 10만 원에 공모가를 했던 게 지금 분위기가 4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가면 여기서 또 30%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정확하게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 예. 저도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바뀌게 된 거죠. 예. 시장이 항상 옳지만은 않구나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열이라는 단어를 자신감 있게 썼던 게 그렇게 하루 만에 주가가 4배가 되고 며칠 만에 8배가 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뭐 잠시 꼬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꼬였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말에 IPO 시장에 대해서 가격 제한폭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심각히 고려해봐야 될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대만은 신규 상장일부터 4일 동안 가격 제한폭을 열어놓습니다. 4일 동안. 4일 동안요. 그리고 5일째부터 다른 기업과 동일한 가격 제한폭을 적용하게 되죠. 저는 올해 연말이 되고 나니까 대만 시장이 왜 그렇게 4일 동안 열어놨는지를 저는 이제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하루만으로는 가격이 가격 발견 기능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발동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시점에서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은 에코프로모티가 첫날 58% 올랐습니다. 3조에 상장한 회사가 하루에 58% 상승한 거는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튿날 상한가 3일산 상한가가 났어요. 3연상 같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첫날은 플러스 300까지 열려 있었는데 왜 그날 많이 안 올라가고 58% 오르고 상한가 간다는 얘기죠. 왜 첫날 다 오를 수도 있었잖아요. 글쎄. 회사가 2, 3일 동안 달라진 것도 없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첫날은 가격 제한폭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을 했던 거고요. 이틀째 날부터는 가격 제한이 걸리면서 이게 수급으로 가격 왜곡이 들어갔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 회사에 뭐가 좋고 좋은 회사라고 주가가 매일매일 상한가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기 때문에 58% 오른 거고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그게 꼭 상한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가격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금융당국에서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내년에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는 6월 말에 시행한 가격 제한폭 확대가 그렇게 실패적인 제도라고 절대 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대만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4일 동안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300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가격 발견 기능이 조금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을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한 4일 동안 마음껏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부딪혀봐라. 그러면은 에코프로모티가 첫날 58% 올랐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300이다. 그러면 DS 단속이 오늘 40만 원을 못 가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제 말은 40만 원에서 또 300이 가는 게 아니고요.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300이 4일간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300에서 하면 내일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가격을 발견하자는 얘기죠.
최악은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40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40이고요. 예. 이 현재 그렇게 돼 있죠. 이 디자인 저희가. 말씀 듣고 보니까 대만 쪽이 좀 뭔가 합리적이네요. 하루 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 갈래 하한가 갈래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4일 동안 이제 자리를 잡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건 또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시면 또 좋을 만한 또 투자 기법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네. 이게 그 투자 기법 개장하고 알려주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시에서는 낙관론이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2,600선 간신히 좀 턱걸이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일단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DS 단속 코스피 입성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8% 올라갑니다. 호가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2,617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8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 상승합니다. 76,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 올라갑니다. 142,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7% 올라갑니다. 425,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71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합니다. 6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5% 올라갑니다. 199,7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상승 중이죠. 491,000원이고요. 기아 0.7% 올라갑니다. 96,100원. 네이버가 1% 상승합니다. 219,000원이고요. LG화학이 0.6% 상승하면서 49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DS 단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391,000원 선입니다. 오늘 공모가가 10만 원, 호가에서는 이제 4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단 주가 흐름은 38만 4천 원, 지금 39만 원, 한 290%에서 280% 사이에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 0.8% 상승합니다. 30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87% 올라갑니다. 69만 8천 원. 포스코 DX가 1% 떨어집니다. 59,400원이고요. LNF가 1% 상승하네요. 19만 5,300원. HLB가 1% 떨어집니다. 5만 100원이고요. 알테오젠 0.3% 하락 중이죠. 87,800원. HPSP가 2% 상승합니다. 5만 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올라갑니다. 10만 4,100원. 셀트리온제약이 0.6% 올라갑니다. 9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4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0억 원, 44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41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2억 원, 18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상승을 보여주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좀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더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오늘 유니온이 5% 강세입니다. 5,63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4.7% 올라갑니다. 2,885원이고요. 동국 RNS 7.5% 상승합니다. 3,700원. 노바텍도 2.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요. CXL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6% 강세 21,900원이고요. 퀄리터스 반도체가 5% 상승합니다. 45,500원. 오킨스 전자가 3.9% 상승 중이고요. 네오셈이 0.8% 상승으로 7,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이상 올라갑니다. 24,550원.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가온칩스가 11% 급등합니다. 53,700원이고요. 제주반도체가 3% 강세 13,040원이고요. 칩셋미디어, 대덕전자, 텔랩치스 다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6원 80전 하락한 1298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또 내려가네요. 네. 네. 아우, 근데 뭐 환율은 어쨌거나 당분간 위로 뭐 1320원이 열리든지 아래쪽으로 1280원이 깨지든지 네. 하기 전에는 이 퐁당퐁당 이 흐름 무슨 뭐 분석도 전망도 포기했습니다. 힘들어요. 하루로 하루 빠지는데 그것도 뭐 2, 3원도 아니고 거의 뭐 10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실망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요즘 뭐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요. 예,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예. 근데 어쨌거나 달러엔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최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결국 자꾸 이렇게 200일선을 하회하면서 달러인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아래쪽으로 자꾸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측면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환율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열려 있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네. 와, DS 단속은 지금 40만 원 찍네요. 결국에 따따블이네요. 오늘 우리 전체 개인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 얼마를 차지할지도 사실 장 끝나고 한번 네. 그 확인해 보고 싶네요. 너무 몰려다닙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DS 단속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6천억대 초반으로 들어왔으니까요. 6천억대 초반인데 예, 지금 바로 이제 2.4조 이상 2조 4천억짜리 예, 식용유, 폐식용유 이렇게 그냥 네, 처리하고 하는 회사가 4조짜리 회사가 돼버린다. 2.4조요. 예. 2조 4천억짜리.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죠. 내일 또 상한가 가면 얼마가 되나요? 뭐 3조가 넘어가는 우스워지네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DS 단속이 나쁜 회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뭐 말씀 2조 이상 예, 그것도 그건 무조건이죠. 예, 지금 이제 2조 주가의 이상의 가치가 흐름에 대해서 있는 한번 회사,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예, 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네.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아파트 값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살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내놔서 팔렸어요. 예. 근데 그게 다음 날 20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그게 좋은 부동산 시장이냐고 제가 반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네. 오늘 저기 아까 투자 기법 알려주신다고. 예, 그거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제 눈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들어오는 주식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사실 올해 그렇게 많이 상장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상장한 바이오테크들 하반기 상장한 바이오테크들 주가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큐로셀이라든지 뭐 키록스 바이오라든지 등등. 무슨 얘기냐면은 첫날 움직임이 많이 없고 둘째 날부터 상승을 많이 했던 예, 경우가 예. 있어요. 심지어 첫날 많이 하락했다가 둘째 날 다 회복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이거는 마치 첫날 에코프로머티가 58% 오르고 이틀째 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다만 이 바이오테크들은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은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약간 이렇게 좀 특례 상장이나 바이오테크들의 상장에 있어서는 첫날의 흐름보다는 이제 둘째 날의 흐름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를 또 투자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CXL 관련주 이런 것들 상승 예. 그런 것들 보니까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뭐 증권 채널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시장에서 지금은 뭐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소위 이른바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 아니십니까? 그거 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이제 제 짐작컨대 우리 SBS 비즈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발빠르게 막 시장의 어떤 그 테마나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특히 우리 어제장 오늘장에서 장현재 캐스터가 소개해줬던 외국인 금년들에서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다 번듯한 회사들이에요. 네네.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돈 잘 버는 회사들이에요. 다만 절대 하루에 30% 오르는 일 없고 그렇죠. 두 자릿수 상승률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지만 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는 거는 좀 이렇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특히 연중까지 저렇게 태세 전환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동안 오래 인내하셨던 분들이랑 좀 더 인내하셨으면 싶은데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투자 자체를 뭐 네. 사람마다 기법은 당연히 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투자 기법을 놓고 봤을 때는 언급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의 방향성을 뒷받침돼서 오래 갈 수 있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장기 투자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로 같이 가시는 게 저는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가끔 그런 거를 뽑아 보거든요. 5년 단위, 10년 단위의 뭐 우리 시장이나 외국 시장들이 증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있으면은 네. 생각보다 그 어떤 그 주식보다 이 상위 기업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장기로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더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아마 그 기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넓힐수록 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장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 주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DS 난석뿐이 아니라 코스닥에 마지막으로 상장한 스펙. 종목이 있습니다. 회사는 아니고요. 스펙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요. 하나 예. 30호 스펙하고 하나 IBK. 30호 스펙과 IBK 네. 제23호 스펙입니다. 이 스펙의 주가는 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한 146%, 155% 이렇게 네네. 급등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5배 뭐 이렇게 올라가고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사실 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DS 단석이 상장을 했다. 첫날 네, 4배가 네. 됐다.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펙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요거는 올해 하반기에 상장한 스펙들의 첫날 수익률을 제가 그려본 거예요. 네. 스펙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준가가 있고 네. 스펙의 프리미엄이 살짝 더해져서 거래되는 이론가가 있는 그 주식입니다. 이건 네.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론가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기준가를 2,000원을 놓고 봤을 때 스펙 프리미엄이 철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많아져야 2,200원, 뭐 2,150원, 뭐 비쌀 때 2,300원까지 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첫날 2배, 3배를 올라간다? 요거는 시장의 과열 현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지금 IPO에 대해서 그렇게 과열이라고 막 얘기하셔도 돼요? 스펙의 수익률을 보면 과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최영권이 몰라서 그래. 이 스펙이 되게 어마어마한 회사랑 합병하면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데 그거는 말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스펙이 주가가 먼저 오르면 어마어마한 회사는 그 스펙과 합병하지 않습니다. 예, 기준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예, 2,100원짜리 스펙이랑 합병을 하지 아무 이유 없이 3,000원에 돼 있는 스펙이랑 합병을 하면은 내가 그 합병 수익률을 손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따라서 스펙은 첫날부터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 스펙 첫날부터 오른다고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스펙은 향후에 길게 2년에서 3년 정도 합병법인을 물색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2000년대 초반에서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또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출사표 던지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 내년 IPO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올해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집니다. 올해보다. 예, 왜냐면은 이 IPO 시장이라는 건 약 4년에서 5년 주기로 이 화랑과 좀 불황을 반복하게 되는데 아까 네.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의 가장 최대의 화랑은 2021년, 그다음에 바닥은 2022년 잡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랑이 25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 24년은 상승하는 장이 맞습니다. 일단 당장 연초만 놓고 봤을 때 공식적으로 지금 청구서를 걸어놓은 기업들이 APR이라든지 HD 현대마린솔루션, 엔카닷컴이나 플랜텍 등이 지금 청구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12월에 APR 같은 경우는 심사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과정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등등의 상장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요. 또 하나 2022년과 2022년과 23년에 IPO를 미뤘던 코스피 상장 예정 기업들이 지금 24년에 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포스라고 나오는데 저희 토스뱅크죠, 토스뱅크. 아닙니다. 포스뱅크는 따로요? 당장 1월에 수요 예측을 시작하는 코스닥 기업이고요. 코스닥 기업. 요거 이제 그 CG 뜬 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월 5일하고 1월 8일에 당장 수요 예측을 시작하는 코스닥 5개 기업들 명단입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은 전부 다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네. 몰려 있고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1월 특징이에요? 그 코스닥 그 특징은 전부 일반 상장입니다.
돈을 잘 버는 일반 상장들. 아. 그래서 최근에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여러 뭐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또 하나 연초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상장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등등해서 일단 2024년의 출발은 전부 돈을 잘 버는 일반 상장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 뭐 다섯 개니까 요즘 그거 한 그래도 얼추 뭐 이번 5개는 그래도 대충 뭐 하는지는 느낌은 갑니다만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힘스가 뭐죠? 요거는 다음에 불러주실 때 제가 또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습니다. 뭐 우리 또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거니 하는데 그만큼 참 쉽지가 않은데 요거 하나는 좀 체크해 주시죠. 우리 작가님은 이런 말을 어디서 잘 들어오신지 패낫게 패시브가 낳은 괴물?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막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요 신규로 편입되고 편출되고 따라서 진짜 주가가 차이가 납니까? 주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편입된 날부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미리 좋아집니다. 미리 좋아진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아시고 미리들 잘 사시는지. 예. 네. 사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의 편입 편출은 매년 2번씩 6월과 12월에 정기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다들 예상을 잘 하셔서 보통 그 편입되기 1, 2주 전부터 뭐 기관 수급이나 주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의미가 있었던 게 올해 상장했던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에 들어갔고요. 코스닥에서 올해 상장한 제이오가 또 코스닥 150의 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또 여러 IPO 관련해서 좀 내용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